자, 안녕하십니까, 변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2025학년도 대학별 인문 논술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원서 쓰기 전에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내가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못하는데, 혹은 이렇게 원서를 쓸 계획이 있는데 어떨까? 뭐 이럴 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최상위 대학들이죠.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입니다. 자, 연세대는 전통적으로 수능 전에 시험을 보죠. 논술 100이고 인문사회 다해서 97명을 뽑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센 편인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함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인지. 우선 첫 번째, 작년이랑 좀 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집 날짜예요. 작년까지 9월 달에 시험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이제 10월 12일이면 수능 남기고 한 달 전에 연세대 논술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사실 뭐 그래도 본인이 논술을 잘할 수 있다면 상관없죠. 그런데 이게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여기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보냐면, 작년에 이제 성균관대나 서강대를 논술로 간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이 또 시험을 보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학생들도 이 연세대의 관문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수리논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더라도 연세대를 합격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써야 돼요. 더구나 연세대는 논술이 2시간인데 2시간 동안 600자를 풀어야 돼요. 더구나 영어 제시문도 나오고 도표도 나와요. 이걸 1800자를 쓴 다음에 수리논술 문제를 풀어서, 작년 어떻게 나왔냐면, 이 결과를 해석하고 시국 소비자가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시국 소비자, 시국 전체, 세계 전체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어때요? 너무 어렵죠? 이게 2시간 안에 1800자를 쓰고, 그 다음에 수리논술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가지고 무슨 의미를 찾고, 그죠? 어려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엔 연세대에 로망이 있다. 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연세대는 정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다. 뭐 이런 학생들을 말릴 수는 없죠. 그러나 다른 학교를 시험 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이 정도로 뭐 수리논술, 영어 제시문, 그 다음에 이렇게 2시간 동안 1800자 이상을 써야 되는, 1800자를 쓴 다음에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의 필력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지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수능에도 너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칫 수능 시험도 망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좀 논술에 아주 자신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저는 좀 다음 학교 보겠습니다. 다음 학교는 고려대입니다. 드디어 이제 고려대가 논술 시험을 다시 부활을 했죠. 수능 직후입니다. 11월 17일 기억해 두세요. 논술 100이고, 인문 170, 경영 16명을 뽑는데, 고려대 올해 수능 이 최저 등급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모든 대학들 중에 이 수능 최저 등급이 가장 세다.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탐구 한 과목 4개 합 등급, 4개 등급합이 8이고, 경영은 무려 등급합이 5예요. 아니 선생님, 그 정도면 정시로도 경영학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못 가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탐이 하나가 안 들어가고 내가 그것까지도 잘 보고 뭐 그러면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고려대를 현역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논술 전형에서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사파를 맞을 수 있고 논술을 좀 꾸준히 준비한 학생이라면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고려대를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고려대에서 그래서 우리는 논술을 이렇게 낼 거예요 라고 예시 문제를 올렸는데, 아직 올해 모의는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발표한 것들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700자 2문제예요. 그러니까 1400자를 쓰는 글이죠. 그리고 시간을 80분 줬어요. 한 문제당 40분씩 쓰면 되니까 700자 정도면 뭐 그렇게 못 쓸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급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제시문이 총 보니까 글 7번까지 가죠. 7개가 나온다는데 6번이 아래 6의 그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진짜 뭐 그림 같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도표예요, 사실은. 도표를 가지고 그 도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이 제시문 3개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이 논술을 꾸준히 준비한 학생들은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많이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건 아니에요. 문제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시문 3개를 가지고 그것을 옹호하거나 비판해서 자, 그 입장에서 7에 나타난 신의 태도를 평가하라. 내가 옹호하면 얘도 옹호할 수 있겠고 내가 비판하면 쟤도 비판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의 문제인데 어쨌든 700, 700 이렇게 나온다는데 사실 올해 모의를 봐야 좀 정확하게 얘네가 진짜 80분에 1400자를 쓰는 문제를 낼까? 근데 이런 문제가 쉬운 편은 아니죠. 제시문도 많고 이게 40분에 하나씩 700자씩 써야 되는 게 시간적으로도 좀 촉박하긴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고려대를 준비하는 거고 이걸 통과하면 고려대를 갈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좀 그래도 4.8 혹은 경영학과 4.5 정도 맞는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근데 명심해야 될 건 본인이 9평에서 정말 4.8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좀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대학은 서강대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고려대 11월 17일 기억해 두라고 했죠. 자, 이 학교 때문입니다. 서강대도 11월 17일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강대는 지금 이 선생님 오늘 소개할 5개 대학 중에 최저가 없는 2개 대학 빼놓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3합 6라인이라고 하는데 서강대는 사실 3합 7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낮은 편이에요. 대학 레벨에 비해서 3합 7은 그래도 최저가 낮은 편인데 더구나 얘네가 이제 교과 10이라고는 하지만 교과가 사실은 8.75 등급까지 96점을 주기 때문에 이게 교과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출결 10% 들어가지만 미인정 14일까지도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14일까지 되는 학생들은 상관하지 않아도 돼서 어쨌든 3합 7만 맞으면 쓸 수 있는 대학이라 원래 전통적으로 다른 대학들보다 좀 경쟁률이 세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같은 날에 고려대가 어쨌든 있잖아요. 물론 지금 고려대가 시간을 발표하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나름 크로스로 보게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보통 학생들이 하루에 이제 2군데 어쩔 수 없이 봐야 한다면 봐야겠지만 굳이 다른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무리해서 보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올해 서강대는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서강대는 문제가 경제 경영 파트와 인문사회 파트가 다르게 나오는데 문제 유형은 비슷해요. 자, 보세요. 지문가를 이용하여 얘를 이용해서 나다를 설명해라. 라마를 이용해서 바사에 대해 논하라. 가이드라인 유형이죠. 자, 가현상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나, 다, 라를 각각 연결하여 설명해라. 가현상을 요 세 제시문과 연결해서 설명해라. 그 다음에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당위성을 바를 바탕으로 서술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 생각으로 그냥 막 쓰지 마. 학교가 준 제시문을 가지고 그 생각에 맞춰서 써. 이런 식의 유형이 경제 경영이든 인문사회든 나오거든요. 다만 경제 경영은 주로 경제 교과서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인문사회는 아무래도 사회학이나 인문학 쪽에서 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인문사회는 얘네가 800에서 1000자, 그러니까 900자죠. 900자 쓰는 문제가 2개인데 총 100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분에 2세트를 풀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50분에 1세트를 풀어서 총 100분에 2세트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을 풀어야 되고 이걸 잘 풀면 어쨌든 뭐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겠지만 사실은 쉬운 대학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논술을 가르치면서 기본적으로 연세대와 더불어서 논술에서 최고 난이도를 보이는 건 서강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제시문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로 경제교과서, 주로 인문사회 영역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도 사회학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도 경제교과서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중돼서 공부하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좀 다각적인 면에서 제시문들을, 그 제시문을 이용해서 어쨌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논술을 좀 오래 꾸준히 준비한 학생들은 올해는 그래도 고려대와 더불어서 좀 기회의 대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번째 대학은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11월 16일에 시험을 보고 논술 100입니다. 자, 인문 100열, 그 다음에 글로벌 전형에서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이렇게 뽑는데 좀 특이하죠. 3합 6이긴 하지만 얘네는 4과목이 아니라 5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수영 탐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탐구 2과목은 어떻게든 2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국수영에서 뭐 하나 2등급 나오면 돼요. 그럼 3합 6이 맞춰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3합 6이고 그렇게 해서 3합 5란 말이죠. 그리고 이 탐구 중에 하나를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균관대는 유독 좀 외국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좀 이런 점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 학생들의 자기들이 전공한 언어는 그래도 수능에서 풀면 그래도 못해도 2등급은 나오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탐구를 하나 못해도 그걸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를 확실히 좀 잘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고 학생들은 내가 성균관대는 자꾸 외국 학생들 좀 경쟁을 해야 돼. 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지원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그래도 최저 맞추는 게 그렇게 좀 3합 6일지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이 학교 문제는 2008년부터 유형이 비슷해요. 지금까지. 1번은 시그니처죠. 이렇게 주제를 제시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는 문제. 2번은 도표. 3번은 자기 견해를 쓰게 된단 말이죠. 다만 얘네가 이렇게 논술 100으로 변한 이후부터 제시문들이 지금 보시면 4개잖아요. 얘네가 최고로 많이 나올 때는 8개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다시 4개로 줄어들면서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건 그만큼 독해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좀 각오하셔야 됩니다. 제시문이 쉽지는 않다. 그리고 문학이 안 나옵니다. 성균관대는 정말 사회학 제시문만 나와요. 그러니까 문학을 못하는 학생들도 좀 지원해 볼 만하죠. 다음, 사실 그런데 이 학교의 변별성은 얘예요. 왜냐면 1번이 아무리 어려워졌다고 해도 성균관대 붙을 만한 학생들이 1번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20, 40, 40이었는데 이게 문제 3번까지 애들이 다 못 쓰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 40, 20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어려울 텐데 20점밖에 안 되고 1번은 40점이나 되지만 어렵진 않아요. 틀린 학생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도표에서 결정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도표를 잘 푼다,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성균관대 지원해보는 거 좋겠죠. 내가 문학은 좀 약한데 난 그래도 도표는 좀 풀 줄 알아. 괜찮아, 나 도표 괜찮게 잘 해석해. 이런 학생들은 성균관대 지원해보는 건 나쁜 전략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논술 90에 학생부 종합평가 10인데 이게 어떻게 뽑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집 요강을 살펴보니까 학교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한대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뽑겠다는 건지. 근데 어차피 10%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만 얘네가 인문상경에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행정학과나 국어교육과도 논술을 폐지했단 말이죠. 너무 적게 뽑아요. 인문상경 합쳐서 57명인데 더구나 이 상경은 수리논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 수리논술은 되게 어려워요. 통합수학, 그 다음에 수학 1, 2, 그 다음에 확통, 미적분, 기하까지가 범위예요. 미적분, 기하가 무조건 나온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나오겠다고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죠. 다만 내가 수학을 잘한다. 더구나 만약에 올해 얘네가 이번에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라고 새로 만들었는데 15명이나 뽑아요. 근데 얘네가 여기다가 이제 최저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얘네가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인문상경은 이건 매년 경쟁률이 100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국수형 탐구 한과목 3학期어디랑 똑같아요? 서강대랑 똑같죠. 그래서 인문 논술 하나 풀고 수리 논술 하나 풀 수 있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상경이랑 문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수리를 잘해, 나 최저 3학치는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올해 이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다만 수학을 못하면,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인문 논술만 해야 된다는 학생들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됩니다. 자,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인문계열 나오죠. 1200자를 통글로 써야 되는데, 와, 1200자 90분이거든요. 와, 1200자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지? 근데 한양대는 보세요. 가의 노자의 입장에 의거하여 나에 나타난 나의 관점을 옹호하거나 반박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다의 캠든 벤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서술하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요소를 논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따라가서 분량을 조절을 하면 분량이 어느새 1200자 채워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1200자 통글을 쓰는 학교는 사실은 논술 보는 대학 중에 가장 긴 글을 쓰는 학교죠, 이 학교가. 그런데 너무 겁먹진 않아도 돼요. 오히려 글자 수 채우는 건 경희대보다 쉬울 거란 말이죠. 왜? 해야 될 조건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다만, 자,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문제 1번 600자 쓰는 인문논술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 수리논술을 살펴보니까 수학2에서, 그 다음에 확통에서 해서 총 3문항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2인데 저기 적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학 자신 있는 학생들은 상경계열이나 어디죠? 여기 올해 인터칼리지 학부 한번 노려봐라. 근데 내가 수학 못하는 학생들은 인문밖에 시험을 칠 수가 없고, 인문논술 1200자 이거 쓰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사실은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근데 그 경쟁률을 뚫는 건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다만 작년까지 정책학과 행정학과가 상경계열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올해 행정학과는 논술을 폐지했고 정책학과는 올해부터 인문으로 가긴 했더라고요. 3명인지 4명인지 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학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